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배구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흔든 두 몽골 유학생 잉쿠 씨와 타미라의 폭발적인 등장과 그 파장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프로도 아닌 대학 선수들이 어떻게 팬들의 입에서 여권을 뺏어라 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흥국생명과의 경기 이후 배구 커뮤니티에서 이들의 이름은 더 이상 신기한 유학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게시글과 분석글이 쏟아졌고 팬들은 이 두 선수를 단순한 재능이 아닌 한국 배구의 한계를 드러내는 진단서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여권을 뺏어라 라는 말이 반복되며 유행처럼 번졌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한국 배구가 잃어버린 힘과 실전형 공격력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팬들이 잉쿠 씨와 타미라에게 열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국에는 없고 이들에게만 존재하는 타고난 피지컬, 그리고 그 안에서 폭발하는 야생의 힘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거듭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골격의 구조와 근질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에너지는 단순한 운동 능력을 넘어 코트의 공기를 바꿉니다. 한국 배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는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꽂을 수 있는 원초적 파워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그 공백을 정확히 찌르며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인지 팬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팬들의 열광이 단순한 감탄이나 재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잉쿠 씨와 타미라를 통해 한국 배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조직력은 뛰어나지만 파워와 타점이라는 본질적인 무기가 사라진 지금 한국 배구의 모습, 그 빈자리에 이 두 선수가 강력하게 대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뺏어라 라는 표현은 농담처럼 소비되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대한 집단적 갈망을 담고 있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이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제 팬들은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왜 이 두 선수가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프로도 아니고 국적도 다른 이 두 대학생이 한국 배구판 전체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열광의 중심에는 어떤 현실적 이유가 숨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분석의 출발점이자 한국 배구의 다음 단계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여자 배구가 처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연경 이후 한국 배구의 공격 구조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리시브 안정성 중심의 플레이가 표준처럼 자리 잡았지만 그 속에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득점을 책임지는 거포의 부재입니다. 기술적으로 깔끔한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상대 블로킹을 힘으로 뚫어내는 절대적인 파워와 타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반복적으로 밀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 배구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의 정교함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꽂아 흐름을 가져오는 공격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표팀은 이 부분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패턴이 예측되기 쉬워 상대는 반박자만 앞서도 쉽게 블로킹을 완성합니다. 다양한 전술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마무리에서 필요한 높이와 힘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리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팀이 기술 중심의 플레이를 지향하지만 정작 국제대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강한 피지컬과 폭발적인 스윙을 이겨낼 만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배구가 가진 강점인 조직력과 디테일이 국제 무대에서 빛을 잃는 이유는 결국 절대적인 높이와 힘의 격차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잉쿠 씨와 타미라의 등장은 커뮤니티 전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잉쿠 씨는 최대 타점이 3m를 넘나드는 수준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국가대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로 상대 블로킹을 있는 힘으로 밀어내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타미라는 또 다릅니다. 한 번의 서브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임팩트를 보여주죠. 힘과 타점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지금 한국 대표팀이 잃어버린 바로 그 무기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두 선수는 훈련으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골격과 근질에서 비롯된 자연적 힘일까요? 많은 팬들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신체 구조와 폭발적인 근육의 질감. 이는 단순히 운동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구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전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인쿠씨와 타미라의 존재를 단순한 흥미 요소가 아니라 한국 배구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 여자 배구가 직면한 현실은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파괴력의 부재입니다. 정확성과 안정성은 충분할지 몰라도 결정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의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이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지금, 인쿠씨와 타미라의 등장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구조적 고민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팬들은 더 이상 이 두 선수를 외국인 대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쿠씨라는 선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단순한 신체 조건이 아니라 왜 그가 미완의 괴물이라 불리며 한국 배구의 흐름 자체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해답을 다음 파트에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몽골 듀오 중 첫 번째 주인공 인쿠씨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처음 그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 팬들의 반응은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키가 크고 힘이 세다는 설명으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쿠씨는 신체적 조건에서 이미 동아시아 상위권에 속하며 그 위에 흡수력이라는 강점을 더해 폭발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먼저 그의 피지컬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몽골 국가대표급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쿠씨에게 흐르는 유전적 기반은 분명합니다. 점프 탄력은 일반 대학 선수의 범위를 넘어서고 스윙 파워는 현직 프로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블로킹 범위의 넓이는 상대 공격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타점을 만들어내며 단순히 높기만 한 선수가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감을 가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쿠씨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술 습득 속도입니다. 김현경이 직접 알려준 블로킹 타이밍 조절법, 페인트 리딩 공격 타점 활용 등은 일반 선수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을 거쳐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인쿠씨는 불과 몇 주 만에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흡수력 덕분에 그는 초반에는 불안 요소로 불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의 공격 루트를 책임지는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언어 적응력 역시 특별합니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동료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와의 교감이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배구는 기술만큼이나 소통이 중요한 스포츠이며 이 부분의 발전은 전술 이해도와 경기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쿠씨는 이 점에서 이미 대학 선수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라인업에서 이 정도 포텐셜을 가진 선수가 또 있을까요? 팬들이 인쿠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의 한국 배구 시스템에 없는 재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과 높이의 조합이라는 핵심 요소를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만약 그가 프로 무대에 올라온다면 지금과는 다른 공격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경 역시 인쿠씨의 가능성을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기본기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있는 힘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훈련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날 것의 에너지를 억제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코트에 투입해 상대를 흔드는 역할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철학은 인쿠씨의 잠재력이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왔고 지금의 성장 속도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완의 괴물이 프로 무대에 발을 디딘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새로운 유망주가 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팀 구성 자체의 재편을 요구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핵심 전력 타미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인쿠씨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한국 배구 팬들이 두 선수 모두에게 열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핵심 인물 타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쿠씨가 직선의 힘을 상징한다면 타미라는 곡선의 반전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출전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가 흔들리고 분위기가 틀어지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특유의 에너지와 전술적 임팩트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를 조커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결을 바꾸는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타미라의 가장 큰 무기는 서브입니다. 그녀가 서브 준비 자세를 취하는 순간 관중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예상하며 호흡을 고르게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독특한 루틴은 마치 무언가를 선언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 동작이 끝나는 순간 공은 총알처럼 네트를 넘어갑니다. 이 공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낙차 회전 무게감이 모두 동시에 살아있는 서브이기 때문에 상대 리시브 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대학 무대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서브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타미라의 진정한 가치는 단 한 번의 서브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뒤집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특정 경기에서 한 번의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를 바꾸고 연속 득점 상황까지 이어지는 장면은 그녀가 가진 멘탈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은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트의 흐름을 읽고 그 중심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확신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타미라는 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유학생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전략적 무기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타미라는 경기력 외적인 부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표정 짓는 방식, 코트 위 제스처, 순간적인 리액션과 존재감까지 팬들은 그녀의 플레이뿐 아니라 캐릭터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배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대표팀이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흐름을 반전시키는 감정적 에너지와 스타성을 가진 선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타미라는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미라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짧은 출전 시간으로도 팀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세트에 2번의 서브 득점만 만들어도 경기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에게도 큰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상대가 흐름을 타기 시작할 때 그녀를 투입하면 그 순간 경기의 결이 바뀌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선수는 드물고 특히 한국 대표팀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타미라는 단순히 서브가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 전체의 리듬을 끊고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진 플레이어입니다. 팬들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임팩트 때문이며 이는 앞으로 대표팀 혹은 리그팀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김연경이 이 두 선수를 직접 선택하고 지도했는지 그 배경과 철학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스카우팅이 아니라 한국 배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김연경은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 하필 인쿠씨와 타미라를 선택했을까? 김연경은 선수로서뿐 아니라 지도자로서도 누구보다 많은 경기를 경험했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수없이 부딪히며 배구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두 선수를 직접 픽하고 훈련까지 맡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 선택에는 한국 배구가 안고 있는 구조적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은 안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구는 조직력과 기술적 완성도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과 파워에서의 열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키나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인 폭발력과 득점을 결정짓는 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김연경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공백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DNA 자체가 다른 선수들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쿠씨와 타미라는 처음부터 다듬어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미숙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이들의 투박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존재하는 날것의 에너지를 본 것입니다. 그녀는 기본기를 조각하듯 천천히 다듬는 대신 그들의 강점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살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동시에 감각적인 지도자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녀가 취한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단점을 고치기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이는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쿠씨의 폭발적인 타점과 스윙 파워, 타미라의 흐름을 흔드는 서브와 멘탈, 이 모든 요소는 기본기를 지나치게 규격화할 경우 김연경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점을 최대한 살아있는 형태로 코트에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두 선수의 성장 속도는 일반적인 루틴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연경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 2명을 성장시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후배들과 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배구를 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며 운동 DNA가 가진 잠재력이 발휘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두 선수의 성장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 두 선수가 단순히 대학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워와 피지컬이라는 한국 배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선수는 짧은 기간 안에 경기 내 영향력을 강화하며 프로 무대에서조차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볼 때 김연경의 선택은 단순한 재능 발굴이 아니라 한국 배구의 흐름 자체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팬들의 관심이 가장 뜨겁게 모이는 주제인 귀화 가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제도적 측면 선수 본인의 의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루트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